네, 당명 빼고 다 바꾸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새누리당 일단 복당이라는 첫 단추부터 첫 번째 숙제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파 간 갈등, 혁신이 새로 구성하면 다 해결될 수 있을런지요. YTN 개건 해설위원이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이제 50일 만에 다시 했습니다. 그 구성원들 중에 이해운, 김세현 의원, 지금 이른바 유승민계는 탈락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5월 17일 날 상임정부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선거 패배 이후에 새누리당이 혁신위와 비대위에 이른바 투트랙으로 가자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되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이른바 친박계의 조직적 보이콧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계파의 봉합으로 이렇게 혁신비대위가 꾸려진 것 같습니다. 예. 외부에서 이제 김의옥 전 동국대 총장을 영입을 했고, 예. 지금 말씀처럼 김광림 의원이라든지 예.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이 당연히 당연지로 들어갔는데, 비박과 친박의 어쨌든 그 계파의 분배 같은 배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김세현 의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강성으로 비춰졌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이번에 일단 배제가 됐으니까 예. 김용호 의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시기도 많이 놓친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혁신비대위의 활동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몇 년도 지난번 비대위에 비해서는 혁신위원장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 상당히 김이 좀 빠진 면이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동력이 혁신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좀 일단 상실된 것이 아닌가. 물론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원내에 당연직과 2명이 추가로 어제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김광림 그리고 이학재 의원은 친박계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권성동, 김영우 의원은 비박계로 김무성계죠.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결국 계파 간에 싸우지 말자 당분간은 이런 신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3자 회동했지 않습니까? 최경환, 김무성, 그다음에 정치선 원내대표. 예. 거기서 소문대로 합의된 대로 이렇게 짜여졌네요. 그리고 유승민 계보인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해운, 김세현 의원은 배제가 됐고, 왜 이런 기류가 형성됐느냐?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함수 아니겠어요? 지금 밖에서 어떤 강연 정치를 하면서 또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이번에 복당이 허용돼서 아까 이야기한 그 유승민 의원들은 유승민 의원이 복당을 조기에 주장하지 않겠어요? 비대위원회에서. 네. 이런 변수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제 유 의원이 앞으로 새누리당의 복당을 언제 하느냐, 이것이 친박계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왜냐하면 예. 지금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 함수들이 과연 원래 전당대회 그 구도 안으로 들어가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지금 불명확한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딱 바로 질문 드리죠. 첫 번째 지금 혁신위에서 만약에 이해운, 김세현 의원이 있었더라면 유승민 의원 복당 허용시키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컸지만, 이제는 유승민 의원 복당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 등 다른 친박계 의원들 복당도 지금 국회의장 자리 때문에 복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게 지금 맞물려 가는 건지, 맞물렸죠. 그건 따로인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 얘기는 원 구성할 때까지는 복당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의 그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싸고 약간 입장이 또 바뀌는 것 같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당이 돼야지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이 차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건데, 또 원 구성할 때까지는 복당시키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했고, 또 내재하고 있는 논리는 유승민 의원의 복당이 친박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불편하단 말이죠. 예. 또 윤상현 의원의 복당이 또 비박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하고,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잖아요. 이것과 원 구성과 맞물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대위가, 혁신비대위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깔끔하게 이렇게 무리 없이 잘 소화시켜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가 이 당청 관계의 문제입니다. 혁신비대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두 달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적어도 최소한도
수평적 당청 관계의 하나의 단초 같은 것들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혁신 비대위가. 그래야지 나름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 복당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친박계 복당과 유승민 의원 복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뭐 7명 중에서 두 사람을 뺀 5명을 일단 먼저 복당시키다. 5명 중에서도 이제 복당을 신청한 3명을 먼저 받아들이자 이런 의견이 대세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요. 어차피 지금 당이 뭐 혁신을 하겠다고 그러고 과거를 잊고 개파 해체 선언이다 혁신 작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복당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또 개파 간에 보이지 않는 다툼이라든지 그걸 놓고 또 수면 하에서 보이지 않는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는 안 된다. 안에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라 이거예요. 그 당의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권 구도에서 당의 역할이 뭔지 좀 정치인들이 나와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장에서 대화를 하고 좀 싸움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주의에서 왜 누구는 되고 안 되느냐 이거는 맞지 않습니까? 이미 국민들이 선택해서 당선이 됐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당에서 새누리당의 정체성이 있고 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의사를 비췄으면 다 받아들여서 새누리당 당 내에서 그 논쟁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한국 정치의 발전에 위해서 맞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은 50일간을 허비해버렸어요. 원효철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아직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모적이다. 저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절하는 모습을 최근에 또 공개를 했고 좀 행보가 식사도 이제 같이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움직임이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제 절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께서 이제 뭐 속된 이야기로 이제 대권 행보를 잠시 접었다가 지난번에 총선에서 책임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 다시 좀 재개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르지 않느냐. 지금 당이 혁신위를 꾸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아직 그런 피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지금부터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가 않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김희옥 비대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만 당명만 빼고 다 바꾸자 그러는데 왜 당명만 뺍니까? 전부 당명부터 바꾸면서 정말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에 책임 있는 그런 분들이 대권 행보를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지금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절에서 이제 절한 것이 나왔는데 예. 저는 뭐 저런 부분을 뭐 굳이 그렇게 대권 행보로까지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와 그 최경환 전 부총리와 이렇게 그 삼자회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혁신비대위가 출범이 됐던 건데 뭐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정치적 행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왔다 간 게 김무성 대표에게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나름의 어떤 심리적 부담이나 압박은 느꼈을 겁니다. 아마 반기문 총장의 최근의 행보라는 건 아주 뭐 잘 짜여진 각본 같은 점도 있었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상당히 조급함 같은 게 왜 없겠어요. 지금 우리 박 교수 말씀처럼 이번 어쨌든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말씀처럼 어느 정도 조금 더 그렇게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좀 대중들에게 차라리 조금 좀 잊혀져 있는 게 낫다. 지금 이제 한 달 좀 남짓했잖아요. 그렇죠. 50일 정도 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드린 그 삼자회동에서 나름의 정책 행위를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어쨌든 좀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모습은 뭐 대권 행보라기보다는 그 뭐 나름의 초점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현안이 나올 때 그리고 당에서 정말 더 필요로 할 갈등이 때. 그럴 때 뭔가 자신의 몫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매번 국회마다 지난 뭐 제가 국회에서 취재를 하던 18대 때, 19대 때 20대는 좀 덜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참 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뭐 중요 상임위 양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당 입장에서 보면.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내가 양보할게. 대신 국회의장은 양보 못하고 운영이 뭐 예결이 이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갖겠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협상 전략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법사위원회는 새누리당한테 주되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까지 의장과 함께 가져가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걸 국회의장을 주는데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까지 주는 걸 받아들일 수 없죠. 운영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청와대 관련 그런 업무를 다루고 또 정무위원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정무적인 또 금융권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다루는 그것까지 가져가면 국회의장하고 새누리당은 협상을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의 김도읍 원내 수석부대표가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민주적으로 자유투표제를 통해 가지고 의장을 선출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국민의당이 지금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지금 뒤로 빠져가지고 그렇죠. 그냥 우리는 기획재정이나 그다음에 뭐 농림해양수산의 정도만 좀 주면은 좋겠다 이 정도로 물러나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의장하고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세 가지를 양보하는 거는 완전히 협상이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법사위원회를 가져오더라도 이거는 좀 또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7일 날 국회의장 선출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지금 뭐 국민의당 회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상임위 구성 원구성 문제만큼은 국민의당이 본인의 어떤 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결국은 같습니다. 이제 국회의장단 구성은요, 국회에서의 그 선출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것이 제1당이 됐건 집권당이 됐건 대체로 합의를 해서 추대하는 형식을 많이 뭐 밟아왔죠. 투표 하나 많아 똑같이 많아지고 나오니까. 뭐 이제 그거는 그 요식행위였던 예. 건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 3당이 지금 정의당 포함해가지고 예. 국회의장을 특정인으로 밀려면 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국회의장은 양보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이제 가져가라 이러니까 또 이제 새누리당은 그거는 꼼수다. 운영위와 정무위를 지금 그 중에 하나를 가져가겠다라는 네.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운영위, 정무위, 법사위가 뭐길래 저렇게 저 상임위를 가지고 난리들을 치나. 상임위가 18개잖아요. 예. 다 중요해요, 상임위가. 단지 이제 운영위 같은 경우는 청와대라는 소관 부처를 그렇죠. 가지고 있으니까. 청와대를 아무 때나 그냥 불러다가 청와대 비서실장 그렇죠. 뭐 질문할 수 그러니까 있고 하나 야당 보고 하라고 할수 입장에서 볼 있고. 때는 청와대를 소관 부처로 하는 그 운영위를 차지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건 각 당의 다 명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죠. 각 수싸움이고 그렇다면 맨 처음에 생각이 있었잖아요. 새누리당이 이제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은 더민주에게 양보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좀 그런 기조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예. 하고 또 하나 뭐 그건 이제 각 당이 협상을 하겠습니다만 굳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기 새누리당의 김도읍 수석 부대표인가요? 그분이 야치다, 야당의 이제 치다, 다스릴 치자, 협치가 아니라 예. 야치다 그랬죠. 그런 말, 의회 독재다 이런 말들 우리가 지난 국회 때 그 막말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이건 막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대방 당을 대단히 자극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협치라든지 협상 이런 것들과 자꾸만 대치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 용어 같은 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좀 지적 아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역시 정치권에서 이번에도 국민들한테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네요. 지금 가계부채가 1인당 300만 원까지 오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 원구성을 마무리 짓고 지금 서둘러도 안 될 판인데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새천년민주당이 115석, 한나라당 133석이었는데 일단 원내 2당인 새천년민주당에 의장을 줬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요.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를 정치인들이 대화를 좀 밤새워서 더 했으면 좋겠어요. 2시간 만나고 헤어지지 말고 좀 빨리 좀 풀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현안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창렬 교수, 박태우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